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는 단 하나의 생각이라는 점이다. 젊을 때 나는 언제나 붙잡았다. 사람도, 일도, 역할도, 책임도, 심지어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불안조차도 놓지 않으려 했다. 붙잡고 있어야만 안정되는 것 같았고 움켜쥐어야만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노년의 문턱에 서고보니 그 모든 집착이 결국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이었다. 조용한 아침 햇빛이 마당에 먼지를 비추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하지 못했다. 아니, 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평생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대를 붙잡았고 나에 대한 이미지와 명성을 붙잡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을 붙잡았으며 심지어는 나만의 방식이 옳다는 고집까지 붙잡았다. 붙잡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마음의 피로였다. 젊을 때에 나는 세상을 향해 늘 한 걸음 더 내디디려 했지만 속으로는 잃을까 두려워 한 걸음도 편히 디디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나는 누구보다 마음속 짐을 많이 든 사람이었다. 내가 붙잡던 생각 중 하나는 나는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가장성이건 책임이건 리더십이건 나는 스스로를 늘 긴장시키며 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그 생각 자체가 나를 가장 많이 흔들어 온 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잠시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대신 점점 더 부서지기 쉬워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작년 시절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조용히 나무를 깎아 살던 분이었다. 내가 바쁜 일정 속에 잠시 들렀던 그 마을에서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붙잡으면 무거워지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그 노인이 평생을 살아낸 뒤 얻은 진실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젊을 때처럼 강해야 한다는 생각, 가족을 위해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 지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쌓여 삶을 둔하게 만들고 마음을 짓누르며 결국 나이 들어야만 찾아야 할 평온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붙잡는 것 중 상당수는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걸 붙잡아야 안정된다고 믿지만 막상 그 생각을 쥔 손을 조금만 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젊을 때는 더 갖고 더 채워야 삶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정반대의 진실이 드러난다. 삶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수록 단단해진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역할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과거의 상처를 덜어내고 내 기준에 맞춰 세상을 움직이려는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삶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 역시 늦게야 알게 되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놓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두려움이 짐을 만들고 짐이 삶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생각이 어쩌면 당신의 노년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왜 그토록 많은 짐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짐의 첫 번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더 멀리, 더 크게, 더 높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 그 욕심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니 그것은 동시에 평생 따라다닌 짐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욕심은 발전을 만들지만 지나친 욕심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다. 젊을 때의 욕심은 밝고 뜨거운 불꽃 같았다.
하지만 그 불꽃이 꺼지고 난 뒤 남는 것은 언제나 잔향이었다. 그 잔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붙는지 나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알았다. 나는 많은 순간에서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기대를 스스로에게 채찍처럼 휘둘렀다. 남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다. 이상한 일이다. 성공과 성취는 잠깐 기쁘고 끝나는데 그걸 쫓는 과정에서 남는 피로감은 오히려 길게 이어진다. 젊었을 때는 그 피로가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느려지고 마음이 깊어지면 깨닫게 된다. 그 피로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나는 한 번은 한국 근처에서 만난 노동자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비가 갠 뒤 짐을 나르던 그 노동자는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죠. 무게는 짐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인생의 진실처럼 들렸다. 내가 지고 있던 무게는 돈도 일도 책임도 아니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의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인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시 뛰어든다. 젊을 때는 그 반복이 성장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그 반복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앗아갔는지 깨닫게 된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다. 바로 삶은 채우기만 하면 숨 쉴 곳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마음도 그렇다. 기대를 채우면 걱정이 따라오고 걱정을 채우면 불안이 따라오고 불안을 채우면 결국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넓다. 그러나 욕심과 기대는 그 넓은 마음 안에 벽을 세우고 방을 만들고 문을 잠근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묻는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답은 간단하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을 때부터 성과라는 이름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두고 살았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의 위치가 충분한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시험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버려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냄새처럼 나는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잔향이 나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속삭였다. 더 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니 듣지 못했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조금 멈춰도 괜찮지 않은가? 내 삶은 이미 지나온 시간으로도 가치 있지 않은가? 이 목소리들은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한 뒤에야 들린 것들이었다. 욕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커져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 욕심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찾아올까 두려웠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욕심을 내려놓자 마음속에서 잔잔한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 덕분에 사람을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었고 나를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여백이라는 사실을. 젊을 때는 그 여백이 쓸모없어 보였지만 노년에는 그 여백이야말로 삶의 숨구멍이라는 걸. 그러나 욕심보다도 더 깊고 더 은밀하게 나를 흔들었던 것이 있었다. 바로 비교라는 독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비교가 어떻게 내 마음을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한 가지 독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비교였다. 젊을 때는 누구나 비교한다.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나보다 더 앞에 서 있는지, 뒤에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며 산다.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쟁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느려지고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되니 비로소 알게 되었다. 비교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잠식하는 독이었다. 비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스며들며 자신을 갉아먹는 힘이 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하는 척 하면서도 속은 저릿해지고 남이 나보다 앞서면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남이 쉬어갈 때조차 나는 쉬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보다 더 앞서간 것 같은 그 느낌이 나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 나의 걸음이 아니라 남의 발자국을 잇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남의 속도에 맞춰 살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자신이 만든 기준을 잃어버리며 결국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내가 비교의 독을 깨닫게 된 건 꽤 늦은 나이였다. 어느 겨울날 오랜만에 찾은 절에서 초라한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날카롭고 깊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부터 나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을 인정해 줄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충분할까? 언제나 남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 스님의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남의 눈은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남의 눈은 당신을 평가할 뿐입니다. 그 말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고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 뒤로 나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 비교가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흔들리게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비교는 나를 흔들었다. 비교는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흐리게 만드는 안개였다. 남과 비교하면 기쁨도 줄어들고 슬픔도 커지고 감사도 사라진다. 본래 가치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진 삶의 소중함조차 흐릿해진다. 나는 노년에 들어서야 깨달았다. 비교는 결국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사람마다 걸음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다. 누군가는 빠르게 피어오르고 누군가는 천천히 만개한다. 하지만 비교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오직 누가 더 나은가라는 좁은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결국 인생이 초라해지고 삶이 좁아지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다. 비교는 관계를 왜곡한다는 사실이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쓸데없이 자존심이 생기고 남보다 앞서는 것 같으면 근거 없는 우월감이 생긴다. 그 둘 모두 나와 타인을 멀어지게 하고 결국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인연들까지도 약해지게 만든다. 나는 오래전에 만난 한 스승의 말을 떠올린다. 늙은 마음은 비교를 버릴 때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 그 말이 그때는 여운 없이 흘러갔지만 지금은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린다. 비교를 버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교가 사라지니 불필요한 경쟁심도 사라지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속도가 나의 속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아도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무게, 특히 불필요한 인연을 붙잡으려 했던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좁아진다. 그런데 나는 그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랫동안 붙잡아야 할 인연과 떠나보내야 할 인연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전화가 끊이지 않고 모임이 잦을수록 내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많은 인연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몇 명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오랜만에 펼친 주소록을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중 지금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 주소록은 사람을 모은 기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미 멀어진 인연들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제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걸까? 답은 명확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누군가 떠나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질까 봐.
어떤 관계를 정리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질까봐, 인연을 끝내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지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나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멀어지고 싶었던 사람도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웠고 관계를 많이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조용히 달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시골에서 만난 한 노파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사람은 인연을 붙잡아서 무거워지고 떠날 사람을 보내서 가벼워진다네.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나는 그 말 속에서 내가 왜 그토록 지쳐 있었는지 이유를 찾았다. 불필요한 인연을 붙잡는 습관 때문이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반복해서 소모시키는 사람, 억지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정리하면 어색하니까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관계들은 따뜻함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인연은 소중하니까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모든 인연이 소중한 것은 아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 진짜 소중한 인연에 쓸 마음이 사라진다. 나는 한 항구 노동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파도에 떠밀려 부두에 가까스로 묶어둔 작은 배를 손질하며 이렇게 말했다. 배는 로프를 너무 강하게 죄면 오히려 금이 갑니다. 느슨하게 묶어야 오래 버티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비유처럼 들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관계를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한다. 혹시나 떠날까 두려워. 혹시나 끊어질까 불안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조이고 더 압박하고 더 간섭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계는 조이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주고 머물게 하는 것임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 나 역시 많은 실수를 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이미 끊어진 인연에 미련을 두며 나 자신을 소모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잔잔해야 할 노년의 마음을 스스로 지치게 만들었다. 이제야 안다. 관계는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 노년의 평온은 사람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겨둘 사람만 남길 때 비로소 찾아온다. 인생 후반에야 얻은 이 깨달음은 나를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다. 떠날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머무르는 사람만 따뜻하게 대하라. 그때부터 나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떠나는 사람은 조용히 보내고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관계의 무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더 집요하게 내 삶을 붙잡고 있던 짐이 있었다. 바로 과거였다. 다음 이야기는 그 과거가 어떻게 나를 가둬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그림자를 떨쳐냈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과거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의 삶을 붙잡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과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 지금의 나를 흔들고 내일의 나를 가로막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젊을 때의 나는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과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자 과거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후회, 미련, 상처, 서운함, 지나간 선택들, 놓쳐버린 순간들, 그것들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무게로 다시 다가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흐려진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놓아야만 흐려진다. 나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미 지나간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 했고,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했고,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해 끝없이 후회했다.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버려서 어느 순간 나는 과거를 짊어진 채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 무게는 세월보다 더욱 무겁고 사람보다 더 집요하며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해외 출장길에서 만난 한 노신사의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긴 세월 먼 나라에서 홀로 살아왔지만 놀랄 만큼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는 너를 따라오지 않아.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지. 그 말은 내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을 정확히 찌르는 한 줄의 번개 같았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과거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해 스스로 옆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과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좋은 기억은 물론 나쁜 기억조차도 오랜 세월 나를 이루는 한 조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후회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경험이라고 착각했고 상처는 내가 버텨온 증거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후회는 교훈이 되지 않으면 짐이 되고 상처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족쇄가 된다. 나는 과거 속 한 장면을 떠올린다.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못했던 지인, 서운함을 풀지 못한 채 멀어진 관계,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 그 모든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삶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과거를 붙잡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늘 어제에 갇히고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된다.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 과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대답은 너무 명확했다. 과거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과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완전히 놓으려 애쓴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로 했다. 잘못한 일은 인정하고 상처는 이해하고 후회는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다독이는 조용한 교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과거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해해야 비로소 내려놓게 된다. 과거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를 놓자 비로소 내일이 보였다. 하지만 과거보다 더 고집스럽고 더 내려놓기 힘든 짐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나를 지탱해 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고립시켰던 자존심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자존심이라는 감정과 내가 어떻게 마주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자존심이라는 감정은 평생 나를 지켜준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젊을 때에 나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의 품격이라고 믿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것,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그런 태도가 강인함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모서리들이 둥그러지는 시점에 이르러 나는 후회와 함께 이렇게 속삭이게 되었다. 자존심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잃게 만든 감정이었구나. 나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인연을 떠올린다. 오래전 오해로 인해 멀어진 한 친구가 있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먼저 마음을 열었더라면, 진심으로 한마디만 건넸더라면 그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존심이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바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인연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고 뒤늦게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강함을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자존심은 겉으로는 단단하지만 속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감정이다. 조금만 긁혀도 금이 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나는 그 불안정한 감정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수십 년을 버텼다.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으니 약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고 리더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그러나 결국 그 자존심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존심은 그 몇 안 되는 진심마저 밀어낸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도, 먼저 안부를 묻고 싶어도,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가 왜? 라는 생각이 앞을 막았다. 그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그 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자라났다. 나는 오래전 한 스승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자존심은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용기는 그 벽에 문을 낸다. 젊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벽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문을 내는 것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벽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장벽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문을 내는 용기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대화는 부드러워졌고 오해는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은 나에게 더 편하게 다가왔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순간에서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이런 사실을 아주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다. 자존심을 버린 만큼 관계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자존심보다 더 깊고 더 오랫동안 나를 지치게 만든 감정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미덕처럼 착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의무감이었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 버텨야 한다는 생각, 언제나 앞서 있어야 한다는 압박, 그 의무감이 어떻게 나의 후반 인생을 지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진다. 의무감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힘을 가진 감정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칭찬하며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의무감은 때로 사람을 가장 조용하게 소모시키는 감정이며 늙어갈수록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짐이 된다. 젊을 때에 나는 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조직을 지켜야 한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모든 문장 앞에는 언제나 나는 해야 한다가 붙어 있었다. 한 번쯤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나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삶의 속도가 빠르면 의무감은 미덕처럼 보인다. 그러나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나이가 되면 의무감은 얼굴을 바꾼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는 족쇄로 변한다. 나는 노년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평생 지켜온 의무감이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책임을 빼앗고 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의무감은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고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못했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칭찬을 받을 때는 영광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가 묻지 않는 새벽에는 뼛속까지 외로운 무게가 된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시골 농가에서 한 농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밭을 돌보다가 잠시 쉬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를 잡아먹은 건 일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의무감은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든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약해진다. 나는 많은 순간에서 나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나는 오랫동안 인정하지 못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의무감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갉아먹을 뿐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의무감을 오래 짊어지고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지 해야만 해서 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삶 전체가 흐릿해진다. 의무감은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색을 빼앗는다. 나는 청중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온다. 그 자체는 귀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의무감만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국 지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도 그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나를 따라다니며 깊은 후회와 함께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다. 의무감은 내려놓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삶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의무감을 내려놓자 관계도 단순해지고 하루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책임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노년의 평온은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오지 않고 의무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그런데 이 모든 짐, 욕심도 비교도 관계도 과거도 자존심도 의무감도 내려놓고 난 뒤 비로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뺄셈의 지혜가 어떻게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한 삶이 왜 평온을 가져오는가 하는 깊은 깨달음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마지막 결론에 관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인생이 더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채우려고 한다. 경험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건을 채우고 역할을 채우고 기대를 채운다. 채울수록 더 단단해질 것 같고 더 안전해질 것 같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처럼 믿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내 삶의 등이 조금씩 굽어갈 때 나는 아주 단순한 진실에 도달했다. 삶은 빼야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그 깨달음은 어떤 화려한 사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스며들듯 다가왔다. 어느 날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며 한 장 한 장 종이를 버리던 때였다. 예전에 중요하다며 꽉 끼워 넣었던 기록들, 벌써 의미를 잃어버린 약속들, 지나간 시절의 욕심과 경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서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많은 것들이 나를 지켜준 적이 있었던가?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은 나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덮고 숨을 막히게 했던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빼기 시작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내려놓기 시작하자 호흡이 깊어졌다. 버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내가 보였다. 삶이 복잡했던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쌓인 감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욕심, 비교, 관계의 부담, 과거의 그림자, 자존심, 의무감, 이 모든 것은 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가 스스로 등에 올려놓은 짐이었다. 그런데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덜어낸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더해진 짐 때문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나는 어느 날 들판에서 혼자 바람을 맞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평생 찾던 평온은 멀리 있지 않았다. 단지 내가 짊어진 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바람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고 물은 모양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흐를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걸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가벼운 마음만이 멀리 갈 수 있고 비워진 마음만이 넓어질 수 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겪는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간이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슬픈 일이 아니라 진짜 남을 사람만 남기기 위한 정리의 과정이었다. 후회가 떠오르는 것도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도 비극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시작이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책임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돌보려는 용기의 발현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나니 인생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채우면 무겁고 비우면 가볍다. 쥐면 아프고 놓으면 편안하다. 붙잡으면 멀어지고 여유를 주면 가까워진다. 삶을 지키려 하면 흔들리고 흐르는 대로 두면 안정된다. 나는 그 단순한 원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러나 늦게 배웠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늦게 깨달은 지혜일수록 오래 남는다. 청중 여러분, 우리가 인생 후반에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단지 짐을 덜어내면 된다. 마음의 짐, 관계의 짐, 과거의 짐, 자존심의 짐, 의무감의 짐,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스스로 길을 정리하고 마음은 저절로 넓어지고 하루는 이전보다 더 고요하고 깊어진다. 이제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 가벼워져라. 그러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생각 정말로 계속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노년도 한층 더 단순해지고 한층 더 평온해지고 한층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